아이고, 최춘태 박사님, 영광입니다. 아예 어서 오십시오. 예, 건강은 좀 괜찮으신지요? 아이고 뭐이 산속에 사니까 예. 건강이 점점 회복될 수밖에요. 아, 예, 그러시겠어요. 여기 예. 가야산 예, 전기를 받으셔가지고 예.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예. 예, 집을 찾아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볼 때 각고름을 알기 위해서는 그 중국 역사의 시대를 먼저 알아야 되고, 예. 또 이제 중국이라는 것이 막 하은주, 춘추, 전국 막 이렇게 막 다 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아야지 이 각고름을 이해하는데 가장 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각고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은의 시대다. 예. 그 다음에 상고음은 진한 시대, 예. 중고음은 수당 시대, 예. 근고음은 송원 시대, 예. 현대음은 현재 북경. 예. 이러한 것을 이렇게 인식해야 쉽게 이 각골문에 대한 많이 아시네요. 예. 접근이 가능하고 쉬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각골음은 바로 그 한국인만이 이렇게 증명하고 예. 해결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라는 예. 그런 자부심을 저절로 많은 그 후학들이 가질 수 있어서 예. 아이 제대로 알면은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바로 그 점이 핵심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각고름을 한번 이렇게 정의하시면서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각고름에 대해서는 생소하실 겁니다.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언어는 변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변천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전공한 분이 아니면 일반인은 잘 모르세요. 예컨대 지금 1000년 전의 경주 말하고 지금 현재의 경주 시민들 말하고 비교하면 어떨까? 대개의 경우 모르시는 분들은 뭐 크게 다를 게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의 외국으로 들려야 합니다. 그 정도로 언어는 빨리 변합니다. 간혹 아는 단어가 귀에 익숙한 단어가 들리겠죠. 그러나 의미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한자라고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우리 연사님도 문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편의를 위해서 한자라고 하겠습니다. 한자의 변천음도 마찬가지다 말이죠. 한자에는 그 발음의 음이 있죠. 그리고 글자의 뜻이 있죠. 그런데 그 음을 우리 한국어는 세종 이후부터 그 음가를 정확히 적어서 변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었죠. 이도가 있고 향찰이 있고 구결이 있고 서기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음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히 이 한자의 각 글자의 음은 반절법으로 표현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음들이 하나의 음이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그 한자 글자 하나가 그 발음이 그 상나라 그 위에서부터 음은 있었으니까 글자 이전에 음은 먼저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변천에 내려온 음들이 다 있을 텐데 그걸 나타낼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시기에 딱 와서 학자가 반절법이라 해가지고 그 시기의 음만 지금 반절법으로 나오고 있을 뿐 그 이전의 음들 그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음들은 어디 있느냐? 그 글자가 안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면 그 안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밝혀내느냐? 그것은 바로 언어과학의 계가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처음에 현재에 있는 베이징 음을 가지고 베이징 그 음에는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음은 현상과 그 음은 체계가 있습니다. 잠체계, 모음체계요. 그 체계와 현상을 가지고 앞선 시대로
그 음을 밝혀내요. 우리는 전공 언어로서는 제구라 그러는데 그건 뭐 일반적으로 뭐 복원이라고 표현할게요. 복원할 수 있어요. 그냥 복원이 아니라 매우 정밀한 과학입니다. 과학적으로 복원합니다. 요 음은 요렇게 반드시 변해야만 해. 그렇기 때문에 요 음은 앞선 음이 반드시 요거라야 해. 그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 올라가니까 수나라 당나라 때의 중고음까지 또 그런 방법으로 복원을 했죠. 그걸 또 가지고 그 음원 체계와 연상을 가지고 이제는 저 진나라 한나라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그 음이 이제 결국 상고음이니까 현재의 지구촌에 있는 모든 그 학자들,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살아있는 전설도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지금 상해대의 반원 교수라든지 미국 미시간 주립대의 백스더 교수,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사가 교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살아있는 전설이죠. 그러나 그분들도 상고음까지 밖에 못 올라갔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고음이 한계였던 것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각고름까지 올라가느냐. 세계의 학자들은 중국어 계통으로는 추대부터 계속해서 변천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위자예요. 그런데 그 이전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 이전 언어는 상언의 우리 동이족의 언어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동이족의 언어이고 동이족의 글자였단 말이죠. 주무왕이 그 언어를 멸하고 자기 백성에게 이 언어를 주어버렸던 겁니다. 이런 현상이 가능하냐? 예, 가능하죠. 청나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청나라가 자기 언어를 포기하고 한족의 언어를 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줘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구촌에 만주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그 동이의 순수 우리의 언어가 주나라에 가면서 자기 화족의 언어를 버리고 이 은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변천을 자기 음운 체계로 시켜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변천을 했을 때 그 시대부터 변천했으면은 그 베이징 음이나 우리 음이나 같아야 할 거 아니냐? 아니죠. 그 변천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변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민족의 특성. 그 민족에는 그 영이 있습니다. 그 민족의 언어 체계에 따라서 변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족은 우리의 은나라, 우리 조상의 언어를 가져갈 때 벌써 변형해서 가져간 거예요. 이미 변형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언어의 절벽이 이미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중국어를 모태로 해서 언어과학적으로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중국어 모태는 결국 동이족의 우리 선조의 고대 한국어의 음원 체계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언어의 절벽을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어찌 보면 당시로서는 알려지지도 않았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가볍고 현실적인 삶에 안주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각고르무 세계에 접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인연의 계기라도 있었는지 좀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참 상세히 말씀드리면 부끄러운 과거도 나오고요. 그런데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학문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진학을 했죠. 그 진학한 이유가 유창균 선생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유창균 선생님은 세계의 1인자로 프린스턴 대학이 1971년에 그때 공인한바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밑에 문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른 선생님이 나를 가로채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은 그 선생님 직계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뭐 사연을 말씀드리면 수업 시간이 그 앞 시간이 이제 그 제 연사님이 되신 나를 가르치신 그 선생님이고 그분도 그 당시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는 대학자였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나를 먼저 선택을 해버리고 첫날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 그게 바로 유창현 연사님의 그 방이에요. 근데 그 수업 끝나고 이제 선생님이 연구실로 들어갔는데 이제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역시 유창현 선생님이 불러 세웠어요. 최군 자네는 좀 남게. 최군 나랑 공부하는 게 어떤가. 그래 저는 두 분한테 이래 그 선택을 받았거든요. 그래 이제 유창현 선생님한테 이거 자칫하면은 이거 큰 신뢰가 될 수도 있고 제 앞으로의 향방에도 큰 그 영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대로 말씀드렸죠. 아이고 선생님 저 앞에 서재규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선생님 때문에 진학했는데요. 하니까 최군 그러면 우선 그렇게 하게 그 밑에 이름을 올리가 공부하고 공부는 나하고 따로 하면 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유창현 선생님 지도를 받고 안에서는 서정익 선생님의 제자를 그래 살았던 거죠. 근데 그분이 제가 박사학위 하기 전 1년 전에 급성암으로 돌아가셔 버렸어요.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온전히 제가 유창현 선생님 지도를 100% 받으면서 거기에 또 하나 제가 큰 어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간정 박은영 원사님인데요. 그분은 동경대학원 교수를 평생 하시다가 한국에 건너오셨는데 일본의 동경대학은 우리나라 서울대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거기에는 세계 석학이 아니면 교수를 임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박은영 선생님은 만주어 몽고 만몽학의 세계 1인자예요. 네. 그러니까 만몽어는 우리 고대어거든요. 제가 우리 고대어를 많이 알고 있는 이유가 그 원사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원사님에게 사사를 받았는데 이 유창균 선생님과 박은영 선생님은 절친한 친구예요. 또 그 친구이신데 서로 학문의 경쟁자로서 엄청난 또 그 두 분이 노력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셋이서 그 학문을 두 분이 논할 때 저는 옆자리에 끼어서 주워 듣는 게 그게 엄청났죠. 그분들이 오고 가는 그 이야기는요, 엄청난 덩어리들이에요. 그렇죠. 예, 큰 것들이에요. 예. 그런 문제를 서로 하는 거예요. 그저 뭐 작은 문제 가지고 이것을 역으로 변천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큰 덩어리를 그 옆에서 배우면서 또 유창균 원사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로 최군 세계를 향해 학문해야 하네. 이 땅을 한반도를 위해서는 하지 말게. 늘 그걸 시시때때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각고름 공부를 세계화하려는 그 이유도 그 원사님의 유지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최박사님을 뵙기 전에 본 동영상을 보면요, 관계에 있는 어떤 정부 책임 당국자들에게 수차례 얘기하면서 그거를 붙잡고 얘기해도 외면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오동수 포기하고 차 트럭 한 대 분량은 되는 그런 책이라 할지 뭐 그 박사 뭐 이런 것도 다 함께 태워버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사님 방에 서재에 들어와 보면 책이 별로 없어요. 그의 얽힌 사연이라고 할까요? 사연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은사님이 저한테 물려주신 그 갑구름은 주초 은말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가지고는 국가기관에 문을 두드릴 수가 없었죠. 그는 이제 중기 각구름까지 올라가서 이제 자신이 붙었죠. 그래서 국가기관에 그야말로 피 터지는 호소를 했습니다. 간절히 했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기간이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제가 7페이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서신을 보내며 그게 대통령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폰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 그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은 이건 국가 전략적 문제다. 저 북한 저거 무너지는 건 그 기정사실인데 그 중국이 들어오면 그 집어먹는다. 이걸 막기 위해서 국가 전략적 문제로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후학 양성과 연구를 해야 한다.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외교부, 또 교육부, 그리고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그야말로 관련 모든 것에 그렇게 피터지게 호소를 했는데 그들은 외면했어요. 제가 결국 병에 걸리게 되었죠. 화병이 걸린 겁니다. 심장에 이상이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학문도 하기 힘든 그런 지경이 돼서 도시를 떠나서 이 가야산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게 직접적인 계획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병 치료에 전념하면서 저는 이 학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예, 이 민족, 이 나라에 내가 이 학문을 나는 내놓을 수 없다 했죠. 어금니를 깨물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책 두 트럭분, 좀 여기에 그게 다 천장까지 다 있었는데 그걸 두 트럭분을 다 폐기 처분을 했고, 보니까 옷장 속에 박사 학예복이 눈이 거슬려요. 저 뒷마당에 가져가고 박사모, 학위기 모두 전부 다 불을 다 태워버렸죠. 이제는 이것으로 나는 끝낸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나중에 은사님께 천국 가서 우리 은사님 뵐 낯이 없더라고요. 물려받은 학문을. 그래서 내가 이 식민사학 동북공정, 이 책이죠. 이걸 세상에 던져놓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세상에 던져놓고 내 임무는 끝. 이것으로 더 이상은 한다. 이래 됐죠. 그런데 이걸 본 분들이 가야산에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저한테 격려를 하고 용기를 주고, 그 바람에 제가 반분이 풀렸어요. 그래 이제 이걸 그렇게 반분이 풀려도 이제 세상에 학문은 안 한다고 했죠. 그랬는데 백전영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뭐 기독교인이라면 이재철 목사님 모르는 분 안 계세요. 그분께 제가 이 책을 드렸더니, 아니 목사님께서 미국 집회 나가시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 책을 단숨에 다 읽으셨더라고요. 다 읽었다 그러셔야 돼요. 근데 이게 원래 언어학을 풀어놓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쉬운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프랑스 언어학을 전공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게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학문 해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 이제는 이거 하다간 제가 죽습니다. 못합니다. 계속 뺐지요. 그러니까 계속 목사님은 이걸 하라 하니까 저 영적 대가가 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무언가 있다 싶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없으면 불편할 뿐이죠. 뭐 이미 그 지식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사전은 놔뒀어요. 사전. 뭐 학자는 사전이 있으면, 어느 학자는 사전이 있으면 되니까요. 괜히 남의 것 자꾸 훔치고 그런 것보다 순수하게 자기 거를 하려고 하면 사전 가져가는 게 가장 또 그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또 목사님께서 연락 오셔가지고 유튜브를 하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 유튜브 제가 벌써 3년 전에
이거 올려놨더니 3년 동안 7,800밖에 그 횟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래요. 또 내 말씀에 또 순종했죠.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현재 유튜브로 올릴 때마다 그래도 많이 봐주시는 분이 있어서 뭐 어떤 거는 1만 회가 1년도 안 돼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예. 언어 종주국 한국이라는 자부심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 시원 유적이 발굴된 춘천 중도 유적과 함께 좀 그 연관지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단법인 각고름문 연구소를 설립하신다는 예, 얘기를 그거는 들었습니다. 예, 제가 덕지가 도움으로 이제 예. 그래도 연구소 부지라도 기부를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이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예. 아주 작지 않은 큰 자금이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분들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께 한 말씀 또 하시면서 그 전에 그러니까 예. 중도 유족과의 관계, 예. 그 다음에 이 각골문과 알겠습니다. 네. 뭐 처음부터 세 가지인데 기억도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시원의 언어라는 이게 참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틀림없이 시원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영어나 또 산스크리트도 매우 오래된 언어인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말, 낱말 그리고 또 수메르어와 또 우리가 비슷한 말 많이 있어요. 또 남미 쪽에 비슷한 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음은 체계로 음은 현상으로 쭉 올라가 보면 우리가 가장 오래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빠져나올 수 있지 거꾸로 될 수 없다는 그런 그 언어에 그게 있거든요. 예, 그게 음은 법칙인데. 예, 근데 G는 K로는 변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는 어두에서. 근데 어두에서 K가 G로 가는 경우는 지구가 두 쪽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음은 현상들을 쫓아가면은 갑골 음의 거기서도 초기, 중기, 말기가 있는데 그 초기로 올라가면은 시원어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에 언어가 변천된 게 다른 그 언어권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 우리 이것이 시원어라는 걸 연구해 보면은 확신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였죠? 그 이제 춘천 중도 유적과 이 각골문과의 어떤 그 관계. 그거는 이제 그 유적은 거의 말하자면 그겁니다. 그 유물 쪽으로는 고고학적인 그쪽 접근으로 유적은 많이 하는데 저의 경우는 그 유적지 취명, 취명 그걸 갖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천산이 우리 민족의 시발점이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마지막으로 우리 그 각골 연구원요? 그 부분도 좀 말씀 좀. 그 연구원이 이제 2월 내로는 설립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사실 매월 그 회비 내는 회원들은 모집하기가 힘들죠. 잘 안 오시죠. 그런데 이제 또 고대사 TV에서 저를 또 방영해 주시고 뭐 저는 그렇게 방영하는 뭐 서로의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당시엔 또 고대사 TV의 또 유튜버님도 제가 몰랐고요. 그런데 난데없이 그걸 해주시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저의 그 딱한 사정을 아신 거죠. 그래서 많이 오셔서 도와주셨는데 그 회원은 이제 완전히
서울시청이 원하는 인원을 넘어섰고 우리가 이제 총회를 열어서 선포만 하면은 설립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계획이 아주 구체적이고 또 방대합니다. 우리 갑골문의 음인 갑골의 음이 바로 우리 고대 한국어였다는 것을 이것은 지금까지 연구된 것만 해도 이거는 그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한반도에 여기에 알리는 게 아니라 여기도 알려야겠지만 우리 연사님의 유지대로 이걸 세계로 이제 알려서 현재의 상고음 패러다임이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각고름 패러다임으로 가면 이거는 이제 상고음은 이제 거기에 다 묻히는 것이죠. 물론 그 학문도 대단한 학문입니다. 그 학문을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분들 세계 기라성 같은 그 학자들 그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갑고름 이것을 세계 패러다임으로 만들면 그야말로 우리 연구원은 세계의 한 장의 메카가 되는 것이고 그때는 그야말로 세계 학자들이 이제 모여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학자들을 초빙을 해야 되겠죠. 처음에 이 무명학자가 해놓은 이 갑골음에 그들이 동의하겠습니까? 동의하는 학자들 몇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1인자급이라 하는 아까 그분들 묵시적인 동의를 얻어냈죠. 세계 최고의 대가들이 입을 다물고 내 논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분명한 언어학은 과학이고 정명이니까 그 정명을 해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연구원이 이제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초빙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제자들을 초빙해야 합니다. 그냥 오지 않아요. 비행기 왕복권 그리고 체류비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1회에 한 번 이 연 1회를 한다면 20명 정도를 초빙한다면 약 3억에서 많이는 4억까지 소요됩니다. 그러한 많은 재원들을 우리가 매년 한 5회 정도만 끌어가 버리면 세계의 상고음 패러다임은 갑고름으로 변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원을 지금 신생연구원이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십시일반으로 내주시는 그런 이제 그 지원금도 매우 뜻있고 감사합니다. 또 그보다도 더한 우리의 그 바람은 기업체 그런 기관 여기에서 크게 좀 도와주실 분 참으로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그 연구원의 사무국장님께서 서울서 또 이 가야산까지 이 촬영을 위해서 부랴부랴 내려오셨습니다. 또 우리 그 국장님 우리 갑고름 연구원에 대한 포부와 또 계획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역사에 관심은 좀 있어서도 이 언어에 대한 그 교육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전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을 가서 맛이 있느냐 없느냐는 고객이 선택을 하는 거고 고객들은 그만큼 입맛을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음식이 맛있다라는 걸 그 사람들 다 알고. 근데 저는 그 비유가 좀 약간 어떻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끔가다 훈민정 메타에 따라 가지고 발음도 해보고 이게 이래서 기억임이 발음이 나는구나, 아가 발음이 나는구나. 사실 제가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데 그렇게 사실 큰 문제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말을 일단 하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거기에 의문의 법칙을 몇 가지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말을 하기 때문에 그 법칙을 알아듣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자 음까지 가게 됐는데 사실 저는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몇 년 전에 제가 늙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 한자 교육을 받아서 서당이라도 하나 열어가지고 애들한테 조그만 기초적인 한자라도 가르쳐주면
되겠구나 하고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접근하게 됐는데 우연한 기회에 유창균 박사님을 알게 되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나오신 거죠. 1년 전에 저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훈장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참 고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일을 가지고 이 각본을 가지고 우리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우리의 조상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세종대왕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전체적인 민족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 발표할 수 있는 정말 저의 찬스가 된 거죠.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잠들고 있는 깨어나지 못한 민족이라는 거 역사를 몇 번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이 각구름이 그것을 깰 훌륭한 무기가 될 것이고 훌륭한 계기점이 돼서 우리 민족이 정말 보다 번영할 수 있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방향을 가르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전공은 뭘로? 참 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 선생님 처음에 만나 뵀을 때 그 학교를 2번 다닌 걸 제가 알았어요. 서울에 먼저 다니시다가 그 지금 계명대학을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전공이 원래 뭐였습니까? 물어보니까 경영학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경영학을 했습니다. 예. 전혀 문자하고는 관련 없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말만 할 수 있다면은 이 학문은 그 부분이 경영하신 것도 저하고 같은 거예요. 참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아요. 예, 아주 저 두 분이 아주 잘 만나셨고 앞으로 그 연구소 설립이 진짜 제가 봤을 때도 전 세계적으로 어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게 지금 각걸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우리 사무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면 또 우리 치치트 박사님도 뒤에서 잘 받쳐주시고 그러면 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예. 여태까지 사무국장님이 다